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보고 있었던 이 신형 마라톤 증권 투자 신탁의 자산운용 보고서 첫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신형 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드리는 자산운용 보고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. 한번 쭉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 자산운용 보고서를 봐야 되는지를 살펴볼게요. 여기 또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. 자산운용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 기간 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서 내가 펀드 투자를 한다, 펀드를 관리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. 적어도 3개월 동안의 이 자산운용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이 펀드를 계속 가져갈지 해지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오면 여기 우리가 볼 자산운용 보고서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. 그리고 우리 이 자산운용 보고서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서 다운을 받았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서 자산운용 보고서 확인 방법 해가지고 신형 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용자산운용 홈페이지나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펀드 슈퍼마켓 같은 펀드 판매 사이트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. 세 번째 장으로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이 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펀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죠. 그래서 이 신형 마라톤 증권 투자 신탁의 경우에도 이 최근 3개월의 성과인 12.97%의 수익률을 가장 눈에 띄게 가장 보기 좋게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 3개월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최근 5년 동안의 수익률은 38.46%고 최근 3년은 30.15%이다.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1년은 마이너스 2.33%로 1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. 근데 어쨌든 간에 1년, 3년,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눠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수익률을 보실 때는요, 이 비교지수 성과 대비 몇이냐라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비교지수 성과라는 거는 여기 나옵니다. 코스피 90% 그리고 CD91 10% 이런 식으로 돼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평균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총 주식시장의 평균 가격이고요. 이 CD91은 시중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주식 90%와 시중금리 10%의 수익률을 비교지수로 삼아서 그 비교지수의 성과 대비 이 펀드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느냐 혹은 수익을 덜 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런 비교지수 대비 수익률입니다. 그러니까 12.97%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비교지수 대비 6.41%가 높았구나.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죠. 평균 대비 6.42 그리고 평균의 거의 2배 정도의 수익률을 낸 거니까요. 참고로 지금 비교지수를 코스피 90%, CD91 10%로 잡았는데요. 왜 이런 식으로 비교지수를 삼지라는 것은요. 이 신형 마라톤 펀드가 주식형 펀드거든요. 근데 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가 구성하고 있는 자산이 대체로 90% 정도는 주식이고요. 나머지 10%는 예금이라던가 뭐 현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시중 금리에 준하는 그런 수익을 내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를 할 때도 코스피 90 그리고 나머지는 시중금리 10% 이런 식으로 채워서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교지수를 삼아서 만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펀드의 순자산 규모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. 8,390억 정도가 되는데요. 이것도 그럼 이 펀드 순자산 규모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요. 이걸 보시면 되죠. 지난 3개월 동안 증감률이 플러스 6%가 늘었다. 그러니까 이 펀드는요. 적어도 3개월 동안 계속 성장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펀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
이게 참고로 이 3개월 동안의 증감률이 플러스 6%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아까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거를 알았잖아요. 그러면 그 자산운용 보고서를 다 받아서 증감률이 높았는지 낮았는지, 계속 성장을 했는지, 성장을 하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 펀드가 지금까지 계속 가입자들이 늘고 있고 수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더 들고 가도 되겠다라는 정도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펀드 투자를 할 때는요,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펀드를 가입을 하거나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그 기준을 얼마나 높게 잡느냐, 낮게 잡느냐, 이건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. 예를 들면 나는 수익률이 비교지수 대비 괜찮게 나오는 펀드면 무조건 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갔으면은 이 전체 자산운용 보고서에서 아까 설명했던 이 수익률 부분만 봐도 가입을 할지 해지를 할지 들고 있을지 환매를 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걸로 부족하다 싶은 분은요, 이 펀드 순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면 들고 있고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접어들면 나는 해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고 이 펀드의 가입이나 해지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.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 펀드가 좋은 펀드인지 나쁜 펀드인지 모르겠다. 그리고 내가 해지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있는 건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싶은 분들은요. 뒤이어서 나오는 이 자산운용 보고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요.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가입과 해지의 기준을 삼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.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 펀드가 구성을 하고 있는 투자 업종, 그러니까 이 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업종들이 1위부터 5위까지가 전기전자, 코스닥, 서비스업, 운수장비, 화학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업종 안에도 개별 종목들은 어떤 게 상위권이냐 이런 걸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위고요. 그 다음 포스코, OCI, GS, S&T 중공업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. 주식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요, 삼성전자 뭐 이건 누구나 알죠. 근데 뭐 포스코, OCI, GS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. 그러면 이 펀드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. 3개월 동안 이거 들고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 주식 종목에 비중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3개월, 그 다음 3개월도 이 주식 종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할 확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분들은요, 이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이 신형 마라톤 펀드에 가입을 해서 이 신형 마라톤 펀드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. 네, 펀드에 가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투자를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나보다 투자를 더 잘할 수 있고 밤낮 없이 투자 시장을 살펴볼 수 있는 투자 전문가들한테 내 돈을 맡기면은 그럼 나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냐, 이런 생각에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보고서요,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라면 나도 이 펀드에 가입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겠죠. 네, 어쨌든 지금 핵심적으로 이 한눈에 보는 펀드 현황이라고 해서 수익률 그리고 설정 금액의 추이, 네, 이 설정 금액이라는 것은 이 펀드에 투자된 총 금액입니다. 그러니까 이 투자된 총 금액이 쭉 늘고 있다 그러면 이 펀드는 인기를 계속 얻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투자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인기가 떨어지는 데는 뭔가 알게 모르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.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배경이 깔려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 펀드를 계속 들고 있는다?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우리가 펀드를 가입을 할 것이냐, 그리고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 계속 들고 있을 것이냐, 환매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펀드 순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그런 의미에서 이 한눈에 보는 펀드 현황에 이 펀드 순 자산 규모가 나와주고 있고요. 그리고 투자 대상 업종과 종목의 상위 5개씩이 나와주고 있죠. 이 세 가지 정보, 네,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자산운용 보고서에 운용 경과와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이라고 해서 텍스트로 워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워딩이 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요,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마지막 두 줄을 보면
이 펀드는 지난 3개월간 비교 지수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는데 이는 성과가 좋았던 철강, 화학, 건설 등을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라는 워딩이 써 있죠. 네. 철강, 화학, 건설 등이 3개월 동안 좋았어요. 그래서 이 펀드의 실적도 괜찮았던 건데 뭐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계속 비중 있게 가져갈 거고 아니면은 이 펀드 안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이 신용자산운용의 이 자산운용 보고서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 펀드의 수익 결과와 운용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.